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근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페드의 기준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수입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며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가 나와 3대 지수는 일찍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S&P 500은 1%, 나스닥은 1.7% 떨어져 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미국의 수입 물가는 예상치를 웃돌며 2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 지금의 트럼프발 관세 정책이 물가를 더 자극시킬 수 있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가 강해지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폭은 더욱더 커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2월 수입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4% 상승해 이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테슬라 주가 역시 이날 5% 이상 하락해 225달러까지 내려왔고 테슬라가 이날 급락을 하게 된 주요 배경으론 중국 BYD가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출시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에 BYD는 4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충전 시스템을 출시한다고 밝혔고 이 같은 시스템이 적용된 차량을 다음 달부터 판매할 예정이라 중국 전역엔 초고속 충전소를 4,000개 이상 설치하겠다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BYD는 세계 최초로 양산 승용차에 1000kW 충전 전력을 제공하는 배터리 시스템을 적용해 15분 충전으로 주행거리 275km를 제공하는 테슬라의 슈퍼차저보다 충전 속도가 훨씬 더 빠른 차량을 출시한다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BYD의 충전 시스템이 실제로 출시되면 중국에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더욱 높이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 이는 그렇지 않아도 중국에서 최근 고전 중인 테슬라의 입지를 더욱더 약화시킬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지난달 테슬라의 중국 출하량은 전년 동기 49% 감소해 5개월 연속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 반면 BYD는 지난달 중국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1%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지금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저가 경쟁력이 아닌 첨단 기술로 승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테슬라에 더욱더 위협적이라 현재는 작년 12월 기록했던 최고치 488달러와 비교해 주가는 50% 이상 떨어져 반토막이 난 상태라 아무리 테슬라라 하더라도 이러한 큰 폭의 등락은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해 처음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만 하더라도 전기차 보급에 반감을 갖고 있는 그의 정책이 테슬라에는 유리한 쪽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고 최측근인 머스크를 위해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한 정책을 완화해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오히려 지금은 머스크 혼자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고 애쓰는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전 세계에서 실망한 소비자들은 거리로 달려나오고 있고 실제로 자신이 타던 테슬라를 불태우며 시위까지 하고 있어 지금은 테슬라에 대한 끊임없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가라는 건 결국 한 기업의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라 지금처럼 트럼프가 지지해주는 것도 좋지만 결국엔 차가 잘 팔리고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는 기대감이 있어야 주가는 다시 상승을 하게 된다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 1월 기준 이미 유럽 내 테슬라 신차 등록 대수는 전년 대비 50% 급감했고 JP모건은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을 44만 4천 대 정도가 될 것이라 예측했지만 지금은 35만 5천 대로 약 10만 대가량 줄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맞아떨어지게 된다면 테슬라의 주가는 다시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난 1월 300달러가 무너지며 그 아래인 270달러까지 속절없이 떨어진 테슬라는 이제는 220달러 부근까지 내려와 다시 시장에 충격을 줬고 테슬라가 단기 반등을 하기 위해선 다가오는 1분기 인도량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넘어서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 엔비디아 역시 3% 이상 하락해 115달러까지 내려왔고 엔비디아는 이번 GTC 행사에서 자체 설계한 GPU와 차세대 GPU를 결합한 베라 루비는 내년 하반기부터 양산한다고 밝혀 현재 최첨단 GPU인 블랙엘의 차세대 제품 블랙엘 울트라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출하가 이뤄질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엔비디아는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인 GTC 2025 이틀째인 이날 행사 최대 관전 포인트로 꼽힌 차세대 AI 반도체 루빈과 블랙의 울트라를 공개했고 그럼에도 주가는 다시 3% 하락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엔비디아는 지난해 GTC 행사에서도 주가는 강세를 보였지만 GTC가 끝나고 나자 한 달 동안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 4월 19일엔 10%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한편 나스닥은 이날 하락세를 보여 다시 17,500선까지 내려왔고 사실 이러한 증시의 흐름은 과거 2022년 이후 가장 큰 과매도 상태라 투자 심리학 포지셔닝 지표는 상당히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계절적 요인으로 3월 하반기에는 기업 이익과 주가의 전망 측면이 개선될 예정이라 최근의 달러 약세는 1분기 어닝 시즌과 2분기 가이던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만약 과거 패턴이 반복된다면 금리 하락은 경제 데이터에서 상승 서프라이즈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금은 시장이 트럼프의 관세 위협과 행동으로 놀라지 않을 때 증시는 바닥을 칠 것이라 실제로 4월이 되면 시장은 상호관세 정책이 매우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많은 국가가 이 규칙을 따르면 증시 역시 화를 내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나스닥은 마이너스 4%를 기록했기 때문에 통상 나스닥이 마이너스 3% 이상 하락을 하게 되면 한 달 동안은 극심한 변동성을 겪고 당분간 증시는 지금처럼 등락을 반복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주식시장의 피어인 그레드 지수는 다시 20까지 내려와 좀처럼 극도의 공포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팔란티어 역시 이날 하락세를 보여 단번에 83달러까지 내려왔고 이에 지난달 4일 실적 발표에선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어 주가는 처음으로 10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엔 국방부 예산이 수년간 삭감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다시 급락세를 탔고 이에 팔란티어는 국방부와 정부 계약이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에 주요 고객의 예산이 줄어들며 성장세는 둔할 수밖에 없어 팔란티어는 단기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향후 2년 동안 인공지능 기반 매출 성장세는 빠르게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최근 시장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주가는 더욱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반면 아이온큐의 주가는 이날 10% 이상 하락을 하며 단번에 22달러까지 내려왔고 사실 지금의 증시에서 손실이 나오고 있는 기업은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 지금 상황에서 아이온큐에 투자를 하는 것이 다소 부정적이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다가오는 5월 1분기 실적 역시 여전히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우리는 돈을 잘 벌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편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 역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82,000달러 선까지 내려왔고 이미 이전 88,000달러라는 지지선이 무너진 비트코인은 시장 심리가 방향성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말은 투자자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매수세가 다시 살아난다면 단기 돌파 가능성은 커지겠지만 현재로서는 가격이 추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에 비트코인의 향후 움직임은 88,000달러라는 저항선을 돌파할 수 있느냐에 달렸고 만약 이 수준을 넘으면 9만 달러의 진입을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실패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78,000달러 또는 그 이하로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 구글은 클라우드 보안 스타트업 위즈를 현금 거래로 32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힌 이후 2.7% 하락했고 전기차 회사인 루시드는 모건 스탠리가 저체 중에서 동일 가중치로 업그레이드를 한 이후 주가는 9%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석탄 최고 회사인 피바드 에너지는 트럼프가 석탄을 사용한 에너지 생산을 승인한다고 밝힌 이후 6% 이상 상승했고 상업용 보험 주식인 위스타운은 UBS가 중립에서 매수로 업그레이드를 한 이후 2%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반면 디지털 건강 관련 주식인 힘스앤헐스는 미국 식품의약국의 발표로 주가는 9% 이상 하락했고 주거용 토지 개발업체인 밀로스는 배당금을 선언하고 새로운 지침을 밝힌 이후 주가는 10%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